딸애한테 매달 30만 원 생활비를 내라고 했더니 순식간에 자식 등골 빼먹는 엄마가 됐습니다.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? 안녕하세요. 오늘 저는 다 큰 딸과의 갈등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사연을 보냅니다. 오늘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고 여러분의 지혜를 구해볼까 합니다. 듬직한 첫째 아들 녀석은 진작에 제 짝차자 가정을 꾸렸고요. 이제 넓어진 집에는 남편과 올해 29이 된 딸 민지, 이렇게 셋이 삽니다. 사실 우리 민지는요, 뭔가 대단한 꿈이나 야망이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. 그저 남들 가니까 대학에 갔고 졸업할 때가 되니 엄마, 나 대학원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 하길래 그 힘든 등록금을 또 2년간 꼬박꼬박 대줬습니다. 그렇게 대학원까지 마치고 나니 이번에는 엄마, 친구들은 다 해외 나가봤다는데 나도 캐나다에 워킹 홀리데이 한번 다녀오면 안 될까 하더군요. 없는 살림에 그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? 하지만 혹시나 거기서라도 제 길을 찾을까 싶어 또 한 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비행기표를 끊어줬습니다. 그렇게 딸아이의 진짜 어른 되기는 계속해서 미뤄졌고 제 등골은 휘어만 갔죠. 천만다행으로 1년을 잘 지내고 오더니 얼마 전에는 이름 들으면 알만한 중견 회사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. 첫 월급을 탔다면서 남편과 저에게 쭈뼛쭈뼛 내밀던 그 잠옷 한 벌에 그간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우리 딸 사람 구실 다 하는구나. 다 컸구나. 남편이랑 밤늦도록 딸의 자랑에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니까요.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을까요? 우리 딸의 어른 행세는 딱 거기까지였나 봅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딸의 방에 가보면요. 꼭 허물 벗어놓은 뱀처럼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요. 민지야, 아침 먹어라. 제가 목청껏 소리쳐 불러야 겨우 일어나서는 제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습니다. 다 먹고 나면요. 소파에 벌러덩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지 자기가 먹은 그릇 하나 개수대에 넣어놓는 법이 없어요. 엄마, 나 오늘 회식이라 늦어. 엄마, 나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 가. 옷 좀 다려줘. 엄마, 내 흰 블라우스 어디 있어? 아직 세탁 안 해놨어? 딸에게 저는 그냥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온갖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는 엄마라는 이름의 가사 도우미랑 다를 게 없었습니다. 딸의 말을 빌려보자면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청소는 청소기가 하죠. 하지만 그 기계들을 돌리고 축축한 빨래를 널어 말려 정성껏 깬 뒤 딸의 옷장에 차곡차곡 넣어주는 건 모두 제 몫입니다. 남편은 늘 제게 핀잔을 줘요. 사회초년생이라 회사에서 치이고 얼마나 힘들겠냐. 집에서라도 좀 쉬게 두라고요. 알아서 다 할 나이니까 제발 좀 간섭하지 말라고요. 하지만 그럼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이렇게 책임감 없이 제 몸 하나 건사 못하는 애가 이 험한 세상 어떻게 버텨낼까? 나중에 시집은 가서 제대로 가정을 꾸릴 수는 있을까 온갖 걱정이 머리를 떠나질 않았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. 딸애가 퇴근길에 글쎄 치킨을 한 마리 사 들고 왔더라고요. 웬일인가 싶어 내심 기특한 마음이 드는 바로 그 찰나였어요. 딸애가 제게 봉투를 휙 돌려 보이며 말하더군요. 아, 엄마 이건 내 거야. 혹시나 해서. 엄마는 밥 먹어. 그러고는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 있죠. 방 안에서는 딸애가 영상을 보며 낄낄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고소하고 달콤한 치킨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. 그 냄새를 맡고 있자니 서글픈 마음을 넘어 아, 이 아이는 정말 나를 자기 밥 해주는 식모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더군요. 그렇게 며칠을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.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간만에 딸애와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. 민지야, 잠깐만 앉아봐. 엄마가 할 얘기가 있는데. 왜? 나 피곤한데.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어. 응, 금방 끝나. 다름이 아니고 우리 딸도 이제 꼬박꼬박 월급 받는 어엿한 직장인이잖아.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거니까 앞으로 이 집에서 계속 살 거면 독립 연습한다 생각하고 엄마한테 매달 30만 원씩만 생활비로 보태는 게 어떻겠니?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실의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. 스마트폰을 보면서 웃고 있던 딸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지더군요. 그러더니 마치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기막힌 말을 들었다는 듯 저를 경멸적으로 쏘아보는 거 있죠. 뭐, 30만 원? 엄마, 지금 제정신이야? 민지야, 말이 너무 심하잖니. 어떻게 엄마한테 제정신이냐니.
그럼 이게 제정신 박힌 소리야? 내 월급이 무슨 대기업 부장님 월급인 줄 알아? 세금 떼고 교통비 쓰고 점심값 내고 나면 쥐꼬리만큼 남는 거 뻔히 알면서 그걸 뺏어가야 속이 시원하겠어? 뺏어간다 그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이 돼서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. 우리 아들 딸 학원비 한번 밀리지 않으려고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번 못 가고 악착같이 살아온 제 세월이 눈앞을 휙 스쳐 지나갔습니다. 서운함과 배신감에 목이 꽉 메어왔어요. 그게 어떻게 뺏어가는 거니 한 지붕 밑에 사는 성인으로서. 자기가 버는 돈의 일부를 생활비에 보태는 건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야. 엄마가 그 돈으로 명품 가방을 사려는 게 아니잖니. 다 전기세 내고 수도세 내고 내가 먹는 쌀 사고 반찬 사는데 보태 쓰는 거지. 됐어. 그런 가식적인 소리 좀 집어치워. 딸애는 제 말을 딱 자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 그 조그만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제 가슴에 평생 아물지 않을 대못을 박았습니다. 내 친구 지영이 엄마는 지영이 첫 월급 탔다고 백화점 데려가서 명품 가방 사줬다더라. 근데 엄마는 어떻게 딸내미 코 묻은 돈 뺏을 궁리부터 해?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다른 집 엄마들은 절대 안 그래. 내가 정말 숨이 막혀서 이 집에서는 단 하루도 못 살겠다. 차라리 나가서 월세 사는 게 낫지. 요즘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든 거 뻔히 알면서 용돈은 못 줄 망정 그 돈을 뺏으려고 해? 다른 집 엄마 그 말 앞에서 저는 그냥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저는 그저 우리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된 책임감 있는 진짜 어른으로 크길 바랐을 뿐이에요. 월 30만 원이 탐나서가 아니었습니다.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최소한의 가르침을 주고 싶었어요.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딸에게 친구, 엄마보다 못한 자식 등골이나 빼먹으려는 속물적인 나쁜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. 그날 이후로 우리 집에는 냉기만 감돌아요. 딸은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요. 제가 차린 밥상에는 아예 앉지도 않습니다. 알아서 빵 쪼가리나 시리얼로 배를 채우고는 유령처럼 휙 집을 나가버립니다. 제가 정말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? 제가 우리 딸을 사랑하는 방식이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던 제 마음이 이제는 그냥 시대에 뒤떨어진 낡아빠진 잔소리가 되어버린 걸까요? 평생을 자식만 바라보고 헌신한 엄마 마음에 이렇게 시퍼런 멍을 남겨도 되는 건지.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가장 큰 상처가 부모를 타인과 비교하는 말이라는 걸 제 딸은 과연 알기나 할까요?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, 그리고 저처럼 다 큰 자식을 둔 어머님, 아버님들. 사회초년생 딸에게 월 30만 원의 생활비를 이야기한 제가 정말 그렇게 몰상식하고 이기적인 엄마인가요? 아니면 어른이 되기 위한 당연한 책임을 가르치려 했던 엄마의 진심을 그저 딸이 몰라주는 걸까요? 이 엉켜버린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저는 정말이지 정답을 모르겠습니다. 부디 여러분의 지혜와 따끔한 조언으로 제게 길을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.